벌써부터 이렇게나 더워서 올여름 어쩌려나 싶으시죠? 23일 오후 3시경에 폭염특보였고 기온은 29.6도였고 체감온도는 31.1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날씨에 을 입어도 괜찮나요? 30도 이상이면 패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패딩이요? 이 날씨에 패딩을 입는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네에 출몰한다는 모자의 옷차림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다는데요. 맨날 이 패딩 입고 있어, 맞아. 외국분이어서 추워서 그렇게 입고 다니나 했는데. 야, 요즘에 이 더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풍문이냐 실화냐,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엄마와 아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들어온 한 건의 제보. 6월 23일 날 서비스 센터 갔다가 거기서 목격했어요. 제보자가 보여준 사진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사진 맞나요? 입구 쪽에서 엄청 소란스럽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를 봤는데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있었고 겨울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날. 그러나 아이는 밖에서도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지금 어머니 옷도 굉장히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목을 내리더라고요. 더워서 이렇게 막 옷을 좀씩 내리더라고요. 힘들어 보였는데 엄마가 어깨를 손으로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이고. 뭔가 이상하다 느낀 제보자는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요. 전화했는데 제가 길에서 있었던 거고 그 아이 정보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답니다. 제보자가 문제의 모자를 목격한 곳은 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 이 근처에서 엄마와 아이를 본 다른 목격자는 없을까요? 제작진이 지역 카페에서 제보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곳에서 모자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패딩 입은 아이를 목격한 장소로 함께 가봤는데요. 요 횡단보도예요. 네네네. 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자주 보고 했어요. 최초 목격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게 10번 넘지 않을까. 10번이요? 제보자가 모자를 처음 본 것은 지난해 가을. 계절이 3번 바뀔 동안 매번 똑같은 옷차림으로 이곳을 지나간 건데요. 유모차에 타 있어가지고 키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애기 패딩 좀 찢어져 있고 때가 많이 타 있고 좀 그런 걸 많이 봤죠. 유모차에 타고 있었다는 아이. 입고 있는 옷도 낡아서 자꾸만 눈길이 갔었다는데요. 실제로 이곳 주변에서 엄마와 아이를 본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여기 혹시 이 주변에서 겨울 패딩이랑 패딩 있어요. 얘 맨날 이 패딩 입고 있어, 맞아. 거의 오후쯤에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뜨거울 때. 매일 다니는데? 매일요? 네. 1년 넘게 물어봤어요. 유모차를 타는데 내가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발이 바닥에 닿나 봐. 여기 주변 의식 안 하고 막 윽박을 줘요. 비 오는데 막 비 맞고 애를 비 맞추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저를 팍 치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하라고. 무척 더웠던 작년 8월 기억하시죠? 그때도 아이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8월 한여름에. 녹색 패딩에 모자, 털부츠로 무장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겨울 옷을 고집하는 엄마. 대체 이 가족의 정체는 뭘까요? 근데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해서 땀띠도 쉽게 나고 그럼요. 뭐 짓무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엄마 옷도 굉장히 좀 더운 옷을 입었어요. 근데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는 뭐가 좀 어디가 약간 불편하거나 아픈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걷기가 좀 힘들다든지 뭐. 모자가 목격된 곳 부근의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겨울 패딩. 네네네. 여기 CCTV에 찍힌 거. CCTV에 찍혀 있다는 엄마와 아이 확인에 나섰는데요. 지금 오네요. 패딩을 입고 유모차에 탄 아이와 긴 팔을 입은 엄마까지 우리가 애타게 찾는 이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덮고 다녀요. 담요. 와. 영상 속에는 모자가 이틀 동안 이곳을 지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체 어딜 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지금 이쪽이 이트 쪽인 거죠? 매일같이 엄마와 아이가 향한 곳. 바로 식당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는 대형마트였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이 아이예요. 네네네. 이 아이고 담요 5월 말인데도 담요를 덮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마트 안에서 이들을 봤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말로만 듣던 모자를 보고 놀란 마음에 영상을 찍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 모자의 옷차림 말고도 또 이상한 것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일단 혼잣말 좀 많이 하는 상태였어요. 아이가 뭐 이거 갖고 싶어 이런 말도 하고 하기 마련인데 네네. 이런 게 있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대화는 없었어요. 보통의 가족과는 다르게 엄마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계속 혼잣말을 했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오셔요, 저희 매장에. 계산대에 들어가기 전 또 특이한 행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식처럼 몇 번 계산대 가서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지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들 있죠. 그걸 하고 계산을 하신대요. 이게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막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직원분이 말씀하신 행동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만지고. 근데 옆에 있는 분도 굉장히 좀 불안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지고 저희 끝이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이러고 다닌 지 추측하기로만 1년째. 사람들은 이제 고작 대여섯 살로 보이는 아이가 가장 걱정이라는데요. 우리 같은 어른들도 너무 더워서 힘든데. 이 미스터리한 모자를 만나기 위해 자주 출몰한다는 마트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밤이 깊어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과연 이 풍문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정탐사대 작가님 맞으세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분 저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저기 하늘색 저기 입고 다니는 그 여자죠? 오, 찾았어요. 네.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향하던 중 포착된 엄마와 아이. 혹여나 놓칠까 다급히 쫓아가 봤습니다. 진짜네. 자, 야, 우리 실화탐사대 제작진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바쁜데요. 뭐 하시려고요? 아, 저 MBC 왜 화가 나셨죠? 나왔는데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 저기 문제 있는 사람 아닌데 뭐 무슨 문제요? 아니, 문 열자마자 갑자기 저렇게 말한다고요? 혹시 제작진 왜 왔는지 아는 거 아닐까요? 뜨님, 네. 여름인데 그럼 언니는 그왜 이제 긴팔 입었어? 왜 흰 색깔 입었어? 요즘에 따뜻하게. 아니, 저 지금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오셨든 어쨌든 저기 좀 빨리 있으면 주세요. 왜냐면 저희 인터뷰 응하긴 하네요. 어렵게 들어간 집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상자가 잔뜩 쌓여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했는데요. 아, 이게 다 뭐예요? 패딩을 입히는 것도 모자라 어수선한 집까지 의문만 늘어가는 상황. 아드님, 아드님. 네, 이나희 씨의 계속 이제 겨울 패딩. 알았어요. 여기 옷 잔뜩 있잖아, 언니. 언니. 우리 옷 엄청 많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쓰세요. 아, 근데 여름에 왜 이렇게 긴 옷 입고?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반팔 입을 때 걱정 마세요. 예. 일부러 입는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뭐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예. 어떤 것 때문에? 원래는 여기 천안에 내가 얘기했던 천안에 여기 1년, 2, 3년 전에는 이렇게 아파트 잔뜩 있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갑자기 잔뜩 이상한 아파트 짓지면 안 된다고 해서 잔뜩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됐거든요. 아,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아파트랑 옷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거기 몇 명 이사 갔어요. 두세 명, 세네 명 이사 갔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 옷 잔뜩 있는데 잔뜩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입고 있어요. 그 일부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지금 이야기에
맥락이 조금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저만 약간 혼동을 느끼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패딩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짓는 얘기를 하다가 네. 형제 이사간 얘기를 하면서 편집을 지금 좀 잘못한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네. 제작진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네. 계속 옷이나 아이 얘기를 꺼내도 아파트 얘기로 돌아갔대요. 근데 굉장히 쉽게 한 해결이 번에 돼버린 거 아니에요? 해결됐어요. 어쨌든 반팔을 입히겠다고 하니까. 보자마자 반팔 입히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쁜데 우리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언니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다시 오면 네,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얘기 좀 해줄게. 네, 걱정 마세요. 예.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바닥에 기저귀도 있어요. 가기 전에 도 인사할 수 있어요. 아, 왜 아니야. 애들 놀래요. 잘못하면. 예. 올해 6살이 된 아이가 여태 기저귀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게다가 과자나 음료수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곳에 아무렇지 않은 듯 눕기도 합니다. 이게 패딩만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전반적으로 다 이상한데요. 알면 알수록 이상해져요. 예. 아이와의 대화를 필사적으로 막는 엄마. 결국 다음을 기약하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엄마와 아이가 자주 목격된 대형마트는 집으로부터 걸어서 약 15분 거리. 아이가 패딩을 입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는 걸까? 28도입니다. 36.2도. 패딩에 털 부츠까지 제작진이 직접 똑같은 동선으로 걸어봤습니다. 왜? 야,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촬영한 날 엄청 더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죠. 땀 때문에 옷이 완전 달라붙고 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제작진. 37도. 체온이 오른 것은 물론 패딩 안에 입고 있던 옷은 온통 땀에 젖어버렸는데요. 땀으로 그냥 다 젖었네요. 아이는 그동안 이 더위를 어떻게 버텨온 걸까요? 거기에 지금 담요까지. 문제가 애들은 똑같은 활동을 해도 방출되는 열량이 많고 땀도 어른에 비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체온 조절 기능이 아직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 열에 의한 손상으로 생기는 질환들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체온 조절을 아무리 막 하려고 땀을 내도 이 땀이 식어야 체온이 내려갈 텐데 내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걱정되네요, 진짜.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아간 제작진. 밖에 나가셨나? 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간 건 아닐까. 이웃에게 모자의 행방을 묻던 그때였습니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본 것 같은데. 엄마와 아이가 탄 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빨리 타. 갔어. 어디로 갔냐? 위로 갔어. 정문 쪽으로 갔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도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이어졌습니다. 혹시 제작진이 찾아간 이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건 아닐까? 응? 뭐지?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이와 한 남자. 아니 또 저 사람도 긴 옷 입고 있네. 다 긴 옷 입고 있노. 그리고 엄마도 그 뒤를 따라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왜 이곳으로 온 건지, 같이 온 남자는 대체 누군지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야, 이게 진짜 모든 게 예측 불가네요. 오자가 이곳에 온 이유를 찾아 나서려던 그 순간 움직인다. 차 움직여요. 네.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려는 그들을 뒤쫓았지만 차량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엄마와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사라지고 어딜 간 걸까요? 지금 수 있다는데? 잠깐만. 수 있대. 영상 왔는데 잠깐만.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네요. 마트 갔구나. 제작진에게 들어온 실시간 제보. 아이와 엄마가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던 다른 마트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영상 속 찍혀있는 아이는 여전히
녹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팔 입히기로 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 그때. 그러게요. 다급히 제보 현장으로 향한 제작진.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할 텐데요. 영상 속 모자가 지나갔던 곳들을 샅샅이 뒤지고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엄마와 아이는 이미 마트를 떠난 뒤였습니다. 제작진을 만난 당시 반팔을 입히겠다고 다짐했던 엄마. 약속했었는데 분명히. 왜 엄마는 겨울옷에 집착하는 걸까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 또 끔찍한 사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하기 싫은데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두꺼운 옷 입으면 돼. 그 강박 생각을 좀 풀기 위한 것으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잘못된 믿음,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긴 옷을 입어야지만이 보호된다는, 요건 이제 망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 영상 속 아이의 행동에도 주목했습니다. 방문하신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엄마는 또 막 목소리도 크고 한데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별로. 과도한 엄마의 막 이런 뭐 잔소리든 강압이든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무뎌진 감정적인 소통이나 사회성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 모자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네, 아우 우리 제작진도 고생이네요. 네. 카페에 지금 댓글 남겼는데 누가 지금 사람도 마트로 들어가고 있어요라고 댓글 남겼어요. 이제는 만날 수 있을까요? 반팔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우리가 찾던 엄마와 아이였습니다. 아, 패딩이에요. 또. 아니 담요까지. 누가 봐도 아이가 좀 걱정돼 보여요. 네. 물건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엄마. 제작진이 다가가려는 그때 누군가 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어? 누구죠? 진짜 다 어이없어. 못 살겠어 진짜. 어이구. 아니 누가 싶었는데요? 이거를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아 걔도 싶어. 누가 뭐가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였습니다. 아파트 앞에서까지 이어진 긴 실랑이 끝에 집으로 들어간 모자. 제작진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복도까지 고성이 이어지는데요. 신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애들 뭐 때리고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예전에 안 맞게 어디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계속 자꾸 다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무더위 속에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 아이를 보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가족의 옷차림. 엄마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이번에 또 뭐라고 하실까요? 언니 그 계속해서 아이 패딩 아니 저희도 옷 싹 꺼내는 것도 있고 싹 갈아입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가 원래 별로 없었는데 1, 2년 이상은 전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 잔뜩 늘었거든요. 갑자기 우리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반팔 입고 우리 옷 엄청 많아 언니. 근데 아파트는 지금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어른들은 몰라도 저도 어디 부딪히거나 잘못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자꾸 캐물으면 좀 그건 좀 유감스러워요 언니.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아이를 보호해야 되면 패딩을 입히면 안 돼. 아니 근데 반팔 입혔는데 언니 만약에 당장 바로 입혔는데 넘어지거나 그래서 여기 만약 상처 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 보상해줄 거예요? 혹시나 아이가 다칠까봐 긴 옷을 입힌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리는 문. 아이가 나오는 건가요? 아인가? 다음에 보여줄게. 지금 놀면 안 돼. 아빠 나오지 말라니까 다음에 보여줄게. 아빠. 아이 아빠인 같네요. 문을 여는 이 사람. 함께 차를 타고 시골에 갔던 그 남자입니다. 괜찮으시면 이게 아버님도 아버님 다음에 놀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더 이상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며 제작진을 돌려보내는데요. 아파트를 떠나려는 그 순간 아이의 아빠가 나옵니다. 나오셨어요?
그리곤 제작진을 부르는데요. 아, 제작진을 만나려고 지금 따라 나오셨나 봐요.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언니는 혹시 저렇게 아이 패딩 입혀서 다니는 거 모르셨어요? 알죠. 정신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짧은 입으면 자기가 뭔가 피해를 보는 거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나도 이거 막 긴팔 내가 나 반팔 입고 싶고 안 입으면 내가 좀 이상한데 내가 반팔 입고 가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때 한번 조울증이었나 좀 몇 년 되셨나 보네요. 오래됐죠. 입원한 지 한 8, 9년 됐죠. 입원했다가 또 이번에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부터 또 이런 생각. 오래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던 엄마. 입원 치료로 나아졌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상태가 악화됐답니다. 그 이후 긴 옷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보호해왔다는데요. 내가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내가 있으면 돌아다녀요. 막 마트도 가고 그것도 똑같이 갔다 오구나. 맹인가 뭐 그런 종류 산에 올라가. 얼마 전 이 가족이 찾은 시골집은 엄마의 친정이었다는데요. 친정. 아빠와 차로 이동할 때에는 괜찮을지라도 엄마와 있을 땐 패딩을 입고 다녀야 하는 아이. 우리는 그에게 아이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기 그거를 입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계획은 있어요. 제가 가면 보내고 집도 다 치워놓고 그러려고요. 다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엄마. 이제는 아이에게도 평범한 여름이 찾아오겠죠. 그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 가족에게 최우선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